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해 손명란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약간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와서 자꾸 닦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219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중간에 어, 아홉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인가요? 여덟 번째 줄이네요. 네. 직업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대체 누구에게 팔려는 것일까요? 5시에 문 닫는, 그러니까 주중에 영업하고 오후 5시에 끝내는 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는데 보통 5시까지 일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팔려는 것일까? 그래서 아니면 휴가 여행자, 연금 수급자, 왕년의 큰 손님, 실직자. 저는 개업 준비 중인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병원이 자리 잡힐지 조언을 구하러 오면 많이 상담해 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저녁 때와 토요일에도 진료하세요. 그렇죠.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근무를 하면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5시까지 하거나 그러면은 손님들이 갈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진료비를 저녁에는 야간은 더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저녁 때나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 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편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이제 가치가 있을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편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이 성공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편의점이 언제죠? 한 10몇 년 전이었나요? 언제부터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 생길 때 어때요? 아유, 저거 뭐 가겠어? 비싼데? 동네 슈퍼가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개, 두 개씩 사고 그럴 때는 편의점이 편한 거예요. 비싸도 편한 거예요. 멀리 돌아서 가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편의점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음. 그래서 그런 증거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편의점 24시간 하죠. 그러니까 우유를 못 샀어. 아, 그래 편의점 가서 사면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가 주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의점에 떼지어 들어와 같은 물건에 25%나 50%, 심지어 100%를 더 지불합니다. 편의를 위해 흔쾌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 세우기는 요즘 세상에서 사업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산원들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전 등록기들이 다른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써붙이고 놀고 있으면 고객들은 열받고 짜증나서 무더기로 가버립니다. 계산대 앞에 줄 서서 25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 싸다고 해도 알게 뭡니까? 더 많이 기다리게 되면 싸다고 해도 안 사게 된다는 거죠. 싸도 가게에서 현금 대신 수표로 결제하려면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과 수표 보증 카드를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적고 할인카드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현금으로 지불할 고객이 10여 명쯤 줄을 섭니다. 이럴 때는 그런 수표 현금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줄을 별도로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이 도움될 것입니다. 항공사들도 문제가 생긴 승객에게 이렇게 한다면 모두 승객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권이나 다 해서 거쳐갔는데 간단하게 심사를 하고 그냥 스스로 기계에다 대고 통과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엄청 빠르죠.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달인가요? 런던 들어갔다 오는데 저희는 좀 빨리 나와서 좀 빨리 나왔는데 엄청 줄이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그 검진표까지 다 꺼내서 검사를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빨리빨리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뭐 항공사에서도 빠르게 그냥 여권을 그냥 기계에다 대고 그다음에 얼굴 사진 찍고 통과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어요. 외국도 그래요. 근데 영어를 몰라가 이제 막 헤매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잘못 찍히면 사진 막 잘못 찍히면 이제 다시 돌아서 저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더 편리하게 이제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네. 누가 탑승권을 교환하고 싶을 때는 탑승권 교환이라고 적힌 카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바늘은 출발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긴 바람에 줄 전체가 진행이 막힌 채 다른 승객 20명과 함께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객이 누릴 안락과 편의를 무시하면 대가가 매우 큽니다. 그런 그런 곳이 계속 영업 중이라든가 이때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벌고 있는 액수는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그들이 벌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나 진실성이 바탕한 사업이 자동으로 잘 되고 커나가는 것은 순전히 그 우수성 덕분이지 다른 것 덕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A가 B가 되고 B가 C 대신에 내면에 있는 A, B, C를 검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진실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음, 내면에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 때문에 열받아서 속으로 이거 만든 인간을 윽박질러서 지가 이걸 열거나 입거나 사용해 보게 해야 해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제품이 막 왔는데 불편해.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지가 입어봤나 써봤나 만들어봤나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막 나요. 이 제품 때문에 화가 나요?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내? 어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이 친구네 집을 이제 서울에 이제 친구네 집을 이제 들렸다가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저녁을 먹으라고 이제 저녁 시간이라 이제 밥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리면서 같이 신랑 그 집 신랑이 친구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이제 비슷하죠. 이제 동갑이니까 앉아 밥을 먹는데 TV를 틀었는데 뉴스를 하는 거예요. 뉴스를 하니까 막 이렇게 그 정치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야 열받는다. 고추가 좋나 이런 땡초를 갖다가 두 개를 주니까 두 개를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제 본인이 열받아서 땡초를 막 먹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막 웃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내면에 화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화가 있는데 제 친구는 오히려 머리형인가 봐요. 그냥 이렇게 별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를 또 이제 했어요. 이제 현 대통령이 뭐 이렇고 이렇다더라 그러고 막 이랬더니 아, 또 더 열받아 그러면서 그 고추 3개 더 가져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나중에 한 7개를 먹었어요. 7개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면 열이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제 땡초를 가져와서 땡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항상 보관을 해둔대. 그래서 아니 7개나 드셨네요. 그랬는데 이제 내면에 이제 어릴 때 그 화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잘 찍어야 되고 뭐 다음에 국회의원 때 이제 잘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진짜 그 열받대요. 저도 제가 아직 전 뉴스 잘 안 보는데 어디 갔을 때 TV가 켜져 있으면 그때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순간 이렇게 봤는데 그 열받더라고요. 하여튼 누군가 어떤 국회의원을 두고 지금 요새 계속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정말 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정치 얘기하면 앞전에 이제 대통령도 뭐 몇 조를 아주 제 친구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이 뭐 400조가 마이너스면 앞전에 대통령이 600조가 마이너스고 뭐 그래서 어머 아닌데 했더니 야 너 거기 어디 가서 너 그런 얘기하면 몰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어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괜히 이제 싸움만 되겠더라고요. 이제 괜히 이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갔다가 근데 어쨌든 그 남편도 7개를 먹고 있더라. 이 땡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외부에서 일어난 저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 때문에 화가 난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그렇게 화가 나면은 그 땡초를 그렇게 드시나 봐 그랬더니 큰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애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둘 있고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본인하고는 좀 아들하고 너는 좀 비슷하네. 좀 비슷하대요. 비슷하고 나머지 딸들하고 아들하고는 저기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하고는 셋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외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가 아니라 그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자극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 열받는 거. 그래서 내면에서 내가 왜 열을 받지? 저 사람들 때문에 뭐가 열을 받지? 할 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 그쵸? 우리는 이제 그 알면서 자꾸 이제 내면에서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요새도 제가 이제 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이제 아침에도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저도 그 외부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이제 제 내면의 신념 체계에는 저항하는 게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죽기 싫어! 저항하잖아요. 싫어! 그러면 죽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에너지에서. 죽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죽기 싫어! 하니까 또 죽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나타나고, 죽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저항이라서 경험을 해버리면 괜찮고, 경험을 하면 압이 자꾸 빠진다 하는데, 경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경험하기가. 그 참 삶은 경험이라 하는데, 그 경험을 정말 죽도록,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도록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새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아침에도 이래 보니까 결국 뭔가 소외되는 듯한 느낌? 혼자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저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외되는 것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소외당하도록 자꾸 비난하는 말이 나오니까 자꾸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이런 에너지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는 거를 알면서 그것도 보고 화도 나고 또 날 봤다가 또 이제 막, 막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왔다 갔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데 이제 외부를 보면서 화딱지라도 저것들이 저것이 그냥 막 화가 나죠. 많은데 결국 내가 신념 체계에 버려질까 봐 소외될까 봐 라는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모르는 그 에너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내가 늦게 하는 거, 늦게 하는 거에 대한 또 자부심이 들어가서 어디 나한테 늦게 얘기를 해? 라는 어떤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 뭐. 자꾸 이제 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제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는 이해하고 느낌을 빼야 되죠. 느낌을 빼야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이 몸을 통해서 정보와 에너지가 가니까 이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해소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결국 소외되는 거, 그다음에 버려지는 거가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아차리면서 계속 이제 느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외되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내면에서 ABC, 원래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판단 분별하잖아요. 내 신념에 의해서. 판단 분별, 아주 기똥차게 판단 분별이 그냥 당연히 맞는 것처럼 막 쫙쫙 하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거나 사용해 보거나 이제 니네들이 이렇게 열받아 해가지고 만든 사람에 대한 윽박지르는 화는 그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화를 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포장 제품을 집에 가져와 포장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찢어도 보고 뜯어도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화가 날 때는요, 이 포장지 안 뜯어지잖아. 확 그냥 있잖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는데 포장지 뭘 뜯어야 되는데 안 어제 그젠가요? 아, 진짜 화날라 하더라고요. 촛불을 켜야 되는데 I love you 이렇게 초 있잖아요. 야, 밀봉을 어떻게 그렇게 해놨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아유, 화딱질 나더라. 그 가위 찾아가 가위로 쭉 째니까 해야 되는데 화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안 찢어지니까 화딱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뭔 밀봉을 무슨 초를 갖다 그따위로 그따위로 밀봉을 그따위로 밀봉을 한 거예요. 너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빼도록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에다 화가 나는 거지, 초에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더 이게 막 이렇게 밑에서 무거운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위 찾아가지고 쭉 이렇게 잘랐거든요. 안 빠져. 열받으려고 그래, 열받으려고. 화가 아직 신념 정리가 덜 돼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초에다가도 화를 내고 막 있잖아요. 여기저기 화를 내는 거죠. 아. 이 제조사는 포장을 열고 이 제품을 쓰려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나 봅니다. 옷걸이에 외투를 거니 외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요새 제가 화가 올라오나 봐요. 얼마 전에는 그 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옷걸이가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거든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이게 얇은 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리콘 재질로 되는 이제 이렇게 그 옷걸이를 잘 안 내려가는 옷걸이를 사서 했단 말이에요. 빼니까 이제 뭔가 그 생각하고 철로 된 옷걸이를 생각하고 잡아 뺐단 말이에요. 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술술 빠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쳐놓으면 뺐는데. 조급한 거죠, 마음이. 조급한데 실리콘 재질로 딱 되어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천천히 올려서 천천히 이렇게 빼야 되는데 잡아 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났나 봐요. 확 잡아 뺐거든요. 신경이 나서 확 잡아 뺐거든요. 요렇게 된 요게 목이 달랑 나간 거예요. 새가. 그러면서 씨, 저 옷걸이가 뭐 저 모양이야 이제 이러는 거죠. 옷걸이가 왜 저 모양일까 이러는 거니까 아직 화가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 옷걸이 외투를 거니 외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옷걸이 철사가 너무 가늘고 연해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너무 가늘고 연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저는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서 빼야 될 거를 잡아 빼니까 옷은 안 망가졌더라고요. 그래도 옷걸이가 망가지고. 그래서 또는 파리채를 쓰는데 첫 일격에 손잡이가 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뭐야?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인데 외부에서 보면서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아우 옷걸이가 왜 저래? 저 뉴스에서 저 대통령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화가 왜 그런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라. 우리를 여러 면에서 믿음직하게 여기는 고객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직하게 여기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신뢰를 하고 배려를 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래 내 안에서 이렇구나 내 안에서 이렇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7단계입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유일한 고객인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라. 인간의 본성에 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쁘게 할 고객은 하나뿐입니다. 뿐이며 그 고객의 이름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기본 규칙을 명심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겉보기로는 어떤 사람이든 내면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고객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품에서 어떤 질을 기대하는지 자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음, 우리 자신이 제품에서 어떤 질을 기대하느냐는 거죠. 고객들은 질이 좋은 거를 따지면서 질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죠. 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질이 좋은데 아주 높으면 어떤 층에서만 이제 소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대중적이어야 되나? 질을 봐라. 금액만 보지 말고 같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라.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은 질입니다. 질이 암만 싸다고 하잖아요. 싸다고 샀는데 질이 너무 안 좋으면 나중에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질이 없으면 그 제품은 어떤 가격으로도 우리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질, 인간들이 좋아하는 내 피부에 맞는 것, 내 건강에 맞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6학년 6반 김태율입니다. 3학년 9반 김태겸입니다. 아이들 그건가 봐요. 그쵸?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누가 초대하신 거예요? 반영주님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것 같네. 에너지가. 6학년 6반 김태율입니다. 3학년하고 태겸이하고 친구인가? 그 큰딸이? 아니요.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여기 지금 아주 음소가 돼 있을 겁니다. 뭐 6학년은 아닌 것 같고 큰딸이에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이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지닌 성격상 약점에 영향하려는 성향은 없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의 영향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아주 잘 생존할 수 있는지만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에 영합하려는 성향은 없는지, 혹시나 약점에 질이 좋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인지, 그래서 약점을 영합해서 이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존하려고 하는 건지는 나중에, 지금 잘 몰라도 나중에는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스럽거나 부정직한 것과 결탁하지 않은 것은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속일 수 있을까요? 우주를 속이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속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순간적으로 눈 가림은 할 수는 있지만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운동학 실험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의 답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진실이 아닌 답에 주목하는 순간 그들의 근력을 테스트하면 근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저도 자꾸 까먹어요. 올인 테스트 하는 거. 근데 읽으니까 또 저는 또 뭐예요? 기억이 또 나는 거죠. 내가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내 에너지 자체가 이 에너지, 내 이 몸으로 통과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으이구 하면 이제 어때요? 에너지가 쭉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생님 사무실에 그 강남에 있을 때 갔더니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이.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이거 올인 테스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죠. 좋아하는 거 생각했을 때 그때는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 많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몰랐어요. 남편을 조금 남편을 완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애들이 그냥 특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도 애들 생각하면 이제 좋았으니까 아이들 생각하니까 손을 올렸더니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몰랐죠. 그때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막 그냥 투사를 뭐 이빠이 이빠이
최고로 막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투사를. 근데 그분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봐라. 싫어하는 거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을 딱 했는데 누르는 게 이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손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가 에너지가 좋을 때 진짜 의식이 어느 정도의 이 신념 체계를 다 내려놔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하고 그 수잔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500대 의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의식이. 500대 같으면 나의 신념과 신념 체계가 어느 정도 내려놔져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돼서 500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신념과 신념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0대가 이제 수잔 여사님께서도 500대가 넘고 홉킨스 박사님이랑 900, 900, 999, 900, 900, 900, 999, 천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천이 넘어가셔서 엄청 이제 이런 이 물질 이런 보여지는 어떤 이런 선형의 이제 영향을 전혀 영향 받고 안 받고가 없죠. 그냥 비선형에 계신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올인 테스트를 하셨는 건데, 우리도 그냥 내가 그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여기 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거나, 딸하고 계속 싸워. 딸만 생각하면 이게 약해질 거예요. 딸하고 그냥, 어휴, 저 딸이 그냥 막, 딸에 대한 화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딸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내 문제다. 이게 뭐예요? 내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하면서 안 좋은 걸 생각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이게 내 몸에서 흐르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게 약해지고 내가 진짜 행복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 행복한 거 내가 진짜 사심없이 봉사를 하고 그냥 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뭔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힘이 이렇게 그 나는 거 호킨스 박사님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든 호킨스 박사님 책을 들고서는 책에다 집중하는 거죠. 이 손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나쁜 거 생각하는데 힘이 이게 맞는데요. 이런 거는 엉터리로 하신 거고요. 몸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 흐르는 어떤 이 에너지가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 높은 단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거, 근력 테스트 할 때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렇대요. 이제 합성을 들고서 하느냐? 천연을 들고서 내 몸에서 물질을 가지고 천연을 들고 해도 이게 이제 에너지가 강하게 높게 나오고 합성을 들고 있으면 불량식품 그죠? 들고 있으면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몸에서 흐르는 이 에너지 이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실험하는 거 근력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오링 테스트가.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내 에너지가 푹 떨어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제가 그러잖아요. 약해지더라. 근데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좋은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거. 강하죠. 그래서 파워. 200 이상으로 되면 파워가 흐르고 200 이하는 포스. 안간힘을 쓰는 것 자체가 힘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에너지의 차이점들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고 보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해보세요. 나쁜 생각했는데 이게 힘이 센 건데 그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그쪽에 한번 관심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그게 내가 상대방 뉴스를 보고 화가 나고 뭐 옷걸이에다가 화가 나고 이 초를 떼는데 화가 나는 건 그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150, 125, 100, 175, 75, 50, 30, 20이 다 들어앉아 있다. 그렇죠? 네, 다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각성하고 좋은 기운으로 파워로 가려고 자꾸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여기 마저 또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오늘 일요일이네요. 네. 행복한 하루